네, 출랑교실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이 부산은 지금 폭염인데요. 다른 지방은 기온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물주기 비료 이런 걸 떠나서요, 안실의 온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물을 많이 주거나 자주 주거나 하면은 물 때문에 온도가 내려갈 것 같지만, 사실은 대낮에 물을 주면 온도가 오히려 더 상승한다 그래요. 이 기와열 때문에. 그래서 채광이 훨씬 좋습니다. 채광이 더 효과적이고요, 온도를 떨어뜨릴 때는. 그리고 이제 물 주는 것은 밤에 햇볕이 없을 때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패드에 꺼내놓은 것은 일본 난류원의 홈페이지죠. 제가 이제 난류원을 잠깐 소개하면서 이미 이제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미 한번 가서 싹 다 이제 번역을 통해서 한 번쯤 이 페이지를 다 읽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잠시 후 출란의 재배에 관해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소개할 때는 좀 놓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마무리하면서 난류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 배울 필요는 없겠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요 정도는 아이디어인데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라는 것들이 있어요.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면서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난류원을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본 이유는 난 관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기후가 이렇게 고온으로 가고 바람도 없고 이럴 때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병은 오고요. 그 중에서 이제 많이 오는 병이 있죠. 신화가 지금 이제 막 표토를 뚫고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에 갑자기 시커멓게 그냥 신화만 썩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오죠. 이제 신화가 그렇게 물러지면서 쑥 뽑히고 썩어버리고 그러는데, 제가 관리를 못해서 그러나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병은 오는 겁니다. 우리 사람하고 똑같죠.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주기적으로 예방약도 먹어주고 해도 병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튼실한 난을 키우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러니까 이 약으로서 무엇을 치료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런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더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쭉 검색을 해왔어요. 병에 관한 얘기를 하신 분들이 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저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서치해 보면, 이거는 뿌리 썩은 병입니다. 이거는 입마른 병입니다. 이거는 벌브 썩은 병입니다. 이렇게 해서 병 종류를 쭉 얘기하고, 그 병이 곰팡이에서 오는 병입니다. 이건 세균이 오는 병이 아닙니다. 등등 이렇게 병을 쭉 얘기를 하다가 결과적으로 농약 중에서 스포탁을 칠하는 둥, 뭘 칠하는 둥, 이렇게 하면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동영상을 몇 개 보면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그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또 그런 얘기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 정도 수준은 다 되죠. 병이 왔으니까 약을 쳐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병이 원인이 뭔지, 곰팡이가 왔는지 세균이 왔는지 참고적으로 알면 좋겠지만, 그게 안다고 해서 병을 예방하는 것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병이 오기 전에 병이 없는 계절, 환절기 때 이렇게 주로 이제 병이 많이 오고, 또 고온일 때 병이 많이 오잖아요. 겨울에 병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병이 유달리 없는 계절에 병이 오는 계절을 대비해서 난초를 잘 먹여서 좀 튼튼한 난을 키우는 것이 그게 해답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뭐 약을 치면서 확률을 줄여나가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병을 확률을 줄여나가는,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확률 중에 이제 병이 오는 그 선택에 아주 고가의 난들이 하나씩 탁 껴있을 때는 그 허탈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은 없는데 이 난류원에서 이제 난초 재배에 관해서 약간의 힌트를 주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은 뭐 해답은 아닐지라도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이 패드가 뭔지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사용하는, 이게 제가 이제 패드로 출란교실을 설명하니까 이 패드가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아이패드입니다. 아이패드 프로고요. 제가 그 칠판 꺼내놓고 이렇게 적으면서 하는 거는 프로크리에이터라는 프로그램을 깔았어요. 그건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 어플입니다. 어플인데 한 3만 원 정도 하나요? 어플 가격이 평생 쓰는 가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깔아놓고 그걸 이제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도 일종의 다 그 아이패드 프로입니다. 가격은 한 100, 이 정도, 이게 지금 이 화면이 좀 큰 거거든요. 이게 19인치인가 그런데 한 이 정도 되려면 이 패드 값만 한 15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궁금해서 댓글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답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제 목소리가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 출란교실 하면서 제 목소리가 좋은 거 처음 알았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가끔씩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반복적으로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같은 분은 아닌데 목소리 좋다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저도 제 동영상을 같이 이렇게 보면 진짜 내 목소리가 좋나? 이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 처음 알았어요. 목소리가 좋은 건지. 보시다시피 이제 이게 일본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이 구글 번역을 통해서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보죠. 자, 이 윗부분만 이 번역을 이렇게 한번 눌러봤습니다. 구글 번역, 이게 이제 패드에 나오는 번역이라서 정확도는 좀 떨어집니다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출란이 원래 이제 그 지생란인데 이 착생종에 가까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좀 반복해서 나오는 얘기라도 여러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조상이 착생란이었었어요. 풍란 같은 그런 풍란 같은 것들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지생란으로 진화해 간 것이 이제 풍란이다. 출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습기와 다량의 공기가 있는 곳이면은 이 뿌리가 지금 여기 보시죠. 뿌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을 뚫고 나온다는 거예요. 분을 이렇게 뚫고 나와서 공중의 습도 그리고 공기가 이제 통풍이 잘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왕성하게 성장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상 변화에 따라서 기르는 방법에도 이제 변화가 생겨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기후가 변한다는 거예요. 기후가 변한다는 것은 이제 뭐 지구의 온난화 이런 현상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름에는 대체적으로 이 정도 온도에서 끝나야 되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올라간다거나, 겨울에는 이 정도 추위에서 머물러 줘야 되는데 그보다 온도가 더 내려간다거나, 또는 그 내려가는 온도가 더 지속된다거나, 더 길게 평소처럼 그렇게 이제 3만 4원이나 이렇지 않고 강추위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또 온도가 더 내려간다거나, 또 더위가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그게 지속되는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기후변화가 올 때는 거기에 맞춰서 그 재배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테랑들, 재배 경험에 오랫동안 경험이 있어서 잘 키우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으시면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네 재배 방법을 참고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자신들이 키우는 방법의 기후에 따라서 조금 바꿔줄 줄도 알아야 된다. 이제 거기에 기후에 대비해라, 이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난실 같은 거 만들 때도 평소의 기후를 가지고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번역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현재 잘 자라는 분은 비슷한 방법으로 재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옛날에 잘 자랐는데 요즘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화분이나 용토, 물 주는 방법, 뭐 난유원에서 출날 재배 페이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기르는 방법들을 좀 바꿔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르는 방법은 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번역이 하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분이죠, 분. 이제 심는 분인데 화분이 공기가 이제 많이 평소보다 더 잘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기온이 높아지면 대체로 실패하는 원인이 분 속의 온도가 상승해서 뿌리가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 속의 온도를 좀 더 올라가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 속의 공기가 잘 통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운 공기가 머물러 있지 않고 빨리빨리 공기가 순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이제 그 분을 공기가 좀 이렇게 잘 통하는 분, 이런 분으로 좀 하시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 또한 이제 과습, 물을 줬을 때 이 습한 것이 오래 지속되면 또 뿌리를 다치니까 이제 물을 준 다음에는 빨리 마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에 통풍을 신경을 좀 쓰시라 하는 얘기를 하네요. 그 이제 뿌리가 화분 안에 가득 차서 개화하기 쉬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꽉 차면은 개화를 잘 하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초심자들은 사이즈가 좀 적은 것을 좀 선호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용토 같은 경우는 이제 물 빠짐이 좋고 빨리 마르고 통풍이 잘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저곡토라든가 뭐 이런 거 혼합해서 쓰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게 잘 부서져서 고온 흙이 돼가지고 분토를 꽉 채워버리는 이런 흙을 좀 피하라는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잘 부서지지 않는 흙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이 공급률이 좀 많아지고 빨리 마르고 또 통풍이 잘 되는 그런 돌로 하는데, 그게 난석만 갖고 잘 안 될 때는 이끼를 사용하거나 바크 등을 좀 혼합해서 10%에서 20% 정도의 거친 바크 등을 사용해서 키우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도 이제 좀 쉽게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심는 방법은 이제 여기 바크를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정도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미 이제 용토에다 바크를 섞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효과를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바크를 꼭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하라고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크로 심어서 이익을 봤다는 분들을 제가 오래전부터 봤는데, 최근에 본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봤는데 결국 최근에 다시 만나보면 그분이 전용 난석을 다시 돌아갔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꽤 봤어요. 이거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바크를 쓰면.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잘 안 되고 뭐 병이 온다거나 수분 조절이 안 되거나 뭐 이런 등등의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뭐 바크를 오랫동안 사용해 보셔가지고 익숙하신 분들은 뭐 해도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심는 방법은 심는 방법은 이제 뿌리를 놓고 이제 난석을 놓은 다음에 툭툭툭 쳐서 난석이 고루가 이제 난뿌리를 감쌀 수 있도록 하고, 뭐 나중에 나무젓가락 등으로 용토를 찌르는 등 뭐 이렇게 해서 심으라고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 주기죠. 분이 마르면 주는 것입니다. 분이 마르면 주는 것이고, 마르지도 않았는데 물 주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이 마르지 않아도 물 자꾸 주면은 뿌리가 다친다고 돼 있네요. 제가 이제 이거는 출란교실에서 줄곧 해오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기 전에도
뭐 1년 전부터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었지만 이건 기본인 거죠. 분이 마르지 않았는데 물기가 분명히 있는데 또 온도를 좀 내려뜨리려고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시원하게 해주려고 물을 계속 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뿌리가 다치게 되는 것이죠. 비료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하는데 이 많이라는 것이 진하게를 뜻하는 겁니다. 진하게 하면 금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에다가 비료를 너무 많이 넣어서 진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마르기 쉬운 분이나 용토를 사용한 한 데서 이제 특히 마르기 쉬운 화분이나 용토 이런 것을 사용하신 분들은 비료 과다는 뿌리의 성장점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뿌리 전체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료를 줬는데 물이 빨리 말라버린 거야. 왜냐면 빨리 말라야 되니까. 빨리 말라야 좋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마르게 했는데 나중에 물기가 없고 비료 성분이 진하게 남아있는 거죠. 물기가 줄어들었으니까. 그거 이제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좀 더 연하게 주시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게 되면 생장점이 다칠 수가 있다. 훌륭하게 자라지 않는다. 체력을 회복시키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이제 뭐 마감프 K를 사용하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프 K를 쓴 다음에 용토에 맞게끔 이제 액체 비료를 추가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출하는 어디다 놓을 것이냐, 놓는 장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등의 출품이 목적으로 있는 것은 통풍이 잘 되는 곳, 사용하는 화분이나 흙에 따라 다르지만 땅 심기도 잘 자란다고 합니다. 땅에다 심어서 이게 서늘한 그늘, 집 마당에, 일본은 주로 이제 아파트 문화가 아니라 주택이 있는 곳이 많으니까 흙을 이렇게 두툼하게 쌓아가지고 거기다 심으면은 땅에서도 상당히 잘 자란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나 이제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 약간 반그늘이죠. 간헐적으로 햇빛이 비치는 1년 내내 관엽식물이 실내에서 기르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경우 겨울철에는 야외 추위가 부족하면 꽃줄기가 자라지 않거나 꽃봉오리가 열리지 않고 시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란을 밖에서 키우는 게 좋은데 굳이 안에서 키우는 분도 겨울에는 온도를 좀 떨어뜨리라는 얘기예요. 겨울철 야외 추위를 좀 느끼게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기후가 바뀌어서 난을 키우기가 좀 힘들어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난 키우는 방법도 기후에 맞게끔 좀 변화를 줘라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난료원에서 자기네들이 키워봤더니 이러이러한 특성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잘 자라더라 하는 노하우를 여기다가 적어 놓으니까 공유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걸 제가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제가 번역이 좀 이상한 거는 제 나름대로의 좀 의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린 것입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저도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한다고 하고 난실도 청결하게 하고 뭐 온도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게 관리하고 하는데도 신화가 이렇게 쑥쑥 뽑히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뭐 병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물론 또 제 주변에 보면 그런 병에 대한 걱정 없이 또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거는 부인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난초를 키우면서 보편적으로 보면 이 병을 완벽하게 피해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곰팡이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난실 공기 중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단지 확률을 좀 줄이기 위해서 농약 봉지에 써져 있는 그대로 좀 투여를 하면서 실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답이 아닌가, 그나마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시비를 완전히 끊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는다고 했어요.
생장 조절 물질 말고 생리 조절 물질 등을 연하게 타서 연면 시비를 투여하는 것이 이 여름철을 고온을 이기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추천을 한번 드리면서 줄랑교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